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혜존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혜존. 네. 누구누구님 혜존. 또 누구누구 선생님 혜존. 자, 누가 책을 만들거나 또는 논문을 써서 어떤 사람에게 드릴 때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혜존이란 말을 쓴다. 그렇죠? 아마 이러한 표현의 어떤 책을 받아본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혜존이 무슨 말이냐 하는 정확한 뜻, 그리고 지금 이 혜존이란 말이 좀 잘못 쓰이고 있다, 이의제기,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잘못된 낱말인지, 쓰면 안 되는 건지, 또 써도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혜존, 은혜의 해자, 있을존자입니다. 은혜에 있다. 자, 은혜의 해자는 삼갈전 또는 오로지 전이라는 글자와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다. 자, 은혜의 힘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겠죠. 이 글자 삼갈전자는 보면, 자, 이것은 사실은 이 전자하고 뜻은 같다. 이 전자도 오로지란 뜻이 있다. 이 전에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죠. 위에 있는 부분은 이것과 같은 모양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을 잡는 물레다. 네. 또는 실을 이렇게 감는 방추라든지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실을 감는 물레를 손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죠? 손이 있습니다. 아래에. 그렇죠? 이 실을 감을 때는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렸다가 뒤로 돌렸다가 하면 실이 얽히게 되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그리고 실을 감을 때는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삼갈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들었다. 오로지 한 마음이다. 그렇죠? 또는 어떤 삼가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는 있을존자인데 이것은 있을제자와 아들자를 합쳐서 이것이 생략된 부분이다. 그렇죠? 아들이 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있다. 자, 그러면 혜존이 무슨 말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받아서 간직하여 주십시오. 간직하다는 것은 있다는 뜻이죠. 받아서 간직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자기의 저서나 또는 작품 따위를 남에게 드릴 때 상대편의 이름 아래 쓰는 말이 혜존이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자기의 저서나 작품을 남에게 보낼 때 상대편 이름 밑에 잘 보아주십시오. 잘 보아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잘 보아달라는 것이나 잘 간직해달라는 것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혜존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혜감이다. 거울 감자죠. 혜감. 또는 볼람자를 써서 혜람이다. 결국 잘 보아주십시오라고 책이나 어떤 작품에 상대방의 이름을 써서 그 밑에 혜존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혜존이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어려운 한자말을 좀 쓰기 끌끄럽다든지 또는 이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구누구님 또는 누구누구님께 하고 저자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적고 드림, 올림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한자말 혜존을 사실은 상당히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제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다. 이 낱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마 쉽게 발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가 문제냐? 이 혜존이라는 것은 원래 책을 받는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책을 잘 읽고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사용된 우리나라 선비들이 사용하던 단어였다.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책을 받았다. 그러면 고맙다. 아주 은혜롭게 받아서 내가 잘 가지고 있겠다. 그렇죠? 잘 읽고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가 받은 사람이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예전에는 책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책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표지 안쪽에 혜존이라고 적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우리말 말살 정책으로 반대 뜻이 되어버렸다. 자, 위에 보면 책을 받은 사람이 잘 보고 보관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혜존이라고 적는데 앞에 말로 보면 주는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혜존, 잘 보관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지금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것이 일본식 낱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 낱말은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이 집필한 책을 잘 읽고 보존해 달라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표현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이나 어떤 작품, 서화를 받았을 때 아무개에게서 받아놓으라. 이를 잘 보관하겠습니다. 라는 은혜롭게 보존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글을 상대방 이름 옆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뜻이 내가 받은 사람이 이걸 잘 보관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존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보내는 상대방에게 쓰면 안 된다. 그렇죠? 보내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남아있는 것은 일제의 찌꺼기다. 잔재다. 우리 국립국어대사전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 이름 밑에다 적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잘된 것, 제대로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립국어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걸 물었어요. 국립국어원에.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해존이란 말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의미가 바뀌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다라는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고, 또 우리말 큰 사전, 금성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 사전을 비롯하여 조선말 대사전 모두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이죠. 그것과 같은 입장이다. 일본에서 온 말이라는 것이 표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어 사전에서도 해존이라는 것은 받아서 간직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므로 받아서 간직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쓴다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적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어 사전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정정할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 이름 밑에다 적는 것이다. 이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결국은 국립국어원에서는 문제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해자를 찾아봤습니다. 해자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상대방의 행동이 자기에게는 은혜의 힘을 나타내는 공경스러운 말이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와 있는데 경청해고다. 고는 이제 살핀다는 뜻이죠. 삼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은사 해존, 여기는 해존이란 말이 나왔죠. 은사님께서 받아 간직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상대방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 쓴 그런 낱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일본 사전을 보니, 일본에서도 해자를 보니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 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붙이는 경어다. 자, 내가 책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책을 한 권 드립니다. 드리면 이 상대방에게 보존을 해달라고, 그렇죠? 존을 해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죠. 해존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붙이는 어떤 경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가지고 있어 주는데 아주 가지고 있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겨서 이렇게 경어로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해존이란 말은 일본 사전의 의미를 보면 보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뜻이다는 것이죠. 보존해 주는 그 사람의 행위를 아주 공경해서 붙이는 경어가 해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아무쪼록 곁에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은 해존이라고 하면 놓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읽지 말고 별 보잘것없는 작품입니다만 그냥 읽으시기에 이렇게 그것이 차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라도 놓아두십시오. 이런 이제 더욱더 겸손한 의미. 앞에 보면 해감이나 해람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은 읽어봐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안 읽어도 좋으니까 옆에 좀 뒀으면 좋겠다. 실제로 읽지 말라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에 쓰는 용법은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용법과 사실은 똑같다. 그러면
이 낱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최초로 나온 초초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낙빈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 당나라 때. 이 사람이 쓴 박창부로서 박창부로서라는 어떤 시가 있다. 문장이 있다. 이것은 이제 박창이라는 곳에 있는 부로 어떤 어르신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거기에 보면 이 낱말이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말 굉장히 글이 깁니다. 그 중에 보면 여기에 혜존이란 말이 나온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보존한다는 뜻이다. 보존한다. 잘 간직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600년대에 그렇죠. 7세기에 나온 단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쓰고 일본에서도 쓰는데 우리 할아버지들도 분명히 알고 썼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제말의 잔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해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 사전 또는 중국 사전, 일본 사전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이것은 일제의 잔재다.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우리 사전에 동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제식 표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식 표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국에 아주 오래된 글에 나온 것이고 동양 3국이 다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경어다. 존하는 행위, 보존하는 행위는 이제 책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 받는 사람이 보존하는 행위를 공경해서 붙인 해자다. 이게 뭐 은혜가 있다 없다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존 대신에 그러면 또 어떤 말을 쓸 수 있느냐? 아감이라고 쓸 수 있다. 아감, 보여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자기가 쓴 글씨나 그림 따위를 남에게 정중하게 보낼 때 쓰는 말이다. 아감이다. 아는 이제 우아하다 할 때 맑을 우아할 고상할 이런 것인데 여기에도 경칭이란 뜻이 있다. 경칭이다. 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높여주는 경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감은 거울감이다. 이 글자와 이 거울감자가 다 똑같아. 살펴본다. 자, 읽어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자를 보면 이제 해정이다, 해사다, 해의다. 이때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앞에 해자가 은혜 해자죠. 은혜를 베풀어 무엇을 주는 것이다. 정도 정려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도 준다는 뜻이죠. 줄 사자. 네. 임금이 사약을 내렸다 할 때 사약이다. 그리고 여도 줄여다. 이때는 해자의 뜻이 은혜라는 뜻이 확실히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해량이란 말도 여러분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편지 따위에서 다른 사람이 살펴서 이해함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한 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해량하여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해량 대신 은혜 해자 대신에 바다 해자를 쓰기도 합니다. 해량이다.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양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편지 따위에서 상대편에게 용서를 구할 때 쓴다. 선생님의 넓은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시다. 네, 아직도 해량이라는 말을 꽤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해자를 써서 하는 것도 꽤 있다. 그리고 해자 써서 펼전자를 씁니다. 펼전자 써서 해전이다 하면 펼친다는 뜻이에요. 편지를 보낼 때 씁니다. 누구누구 해전하면 이 편지를 읽어봐 주십시오. 펼쳐봐 주십시오. 열어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해량과 해량에 쓴 량자, 말서문의 서울경자예요. 이건 살펴 안다는 뜻, 살펴 알 양이다. 또 믿을 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로 많이 쓰이는 않습니다만 해량 또는 해량 할 때 쓰고 양해를 구한다. 양해. 그때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글자가 은혜의 해자지요. 오늘 나온, 그렇죠. 해조는. 근데 여기에 슬기로울 해자가 있습니다. 슬기로울 해자. 위에 이런 모양이 있죠. 그리고 아래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손을 뜻하는 글자다. 슬기롭다. 지혜할 때 쓴다. 또 아래에 마음심자가 없는 것은 비를 뜻하는 비해자다. 빗자루를 뜻한다. 자, 은혜 할 때는 이렇게 쓰죠. 또 혜택을 입는다 할 때. 지혜 할 때는 알지자, 지혜지자도 쓰기도 하고 알지자를 쓰기도 한다. 지혜. 혜성이다. 뭐 헨리 혜성이 나타났다 할 때 빗자루 같이 생긴 살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자, 한중일 글자를 보면 이 해존이라는 것은 세 나라가 다 해존이란 낱말을 쓴다. 자, 그런데 일본 신자체만 해자가 모양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없애고 이렇게 해서 아래 마음심자를 넣은 것이 일본식 지혜 해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중국 간체자는 별도의 간체자가 없이 정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오늘 해존이란 말, 사전에 나와 있는 뜻, 일상적으로 쓰는 뜻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확실히 맞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해감이다, 해람이다, 네, 이렇게도 이런 말도 있고, 또 아감이다, 잘 읽어봐 주십시오, 그런 뜻이다. 이것도 아는 이제 경칭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 이것도 은혜라기보다는 경칭으로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해량 또는 해량, 이런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